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어쓰기를 하고 있어요. 이어쓰기를 하고 나면 학생들이요. 아, 선생님, 저 글 쓰는데 이제 무섭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해요. 짧은 것을 보고도 길게 만드는 거는 사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계속 글을 쓰죠. 글을 많이 많이 씁니다. 근데 선생님 무서운 것은 짧은 것을 길게 쓰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긴 글을 짧게 쓰는 거는 요약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네. 어, 그래서 여러분 길게 쓰는 거, 이어 쓰는 거, 글자 수 많은 거 그런 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자, 책에는요, 이게 91쪽이에요. 91쪽에 있는 이야기인데, 선생님 보면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자주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뭔가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아요. 자, 이렇게 문장이 두 개가 있어요. 이거를 길게 쓸 수 있을까요? 선생님 이거 어디서 봤는데? 맞아요. 지난번에 긴 것을 요약할 때 그때 봤어요. 이번에는 반대로 짧은 것을 길게 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요. 중요한 게 뭐죠?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왜 좋아하죠? 마음이 편안해지다. 이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가 들어가도록 한번 길게 써볼까요? 저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요. 자, 첫 번째 문장은 짧게 쓰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언제 그리지? 심심하거나 공부하다가 쉴 때, 주말에, 네, 자주 그림을 그린다. 이게 두 번째 문장이네요. 언제? 자, 그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그림을 그릴 때는 마음이 정말 편안해져요. 이걸 하나를 얘기하고요. 그러면 뭔가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아요를 두 번째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 두 개는 어떻게 연결이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연결하면 되죠. 자, 마음이 편안해져요. 왜? 네, 조금 더 설명을 해봅시다. 정신없이 살다가 지쳤을 때 잠깐이라도 그림을 그리면 마음이 편안해져. 마치 쉬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플러스 알파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뭔가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아요 라고 말하면 다시 여기도 알파 이렇게 설명을 하면 돼요. 그리고가 있으면 그리고 앞하고 그리고 뒤는 밸런스,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에 문장이 두 개 있으면 그리고 뒤에도 두 개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다른 예를 볼까요? 자, 짠. 네. 자, 이 문장을 보세요. 한국 사람들은 윗사람에 대한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윗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도 식사를 할 때에도 갖춰야 할 예의가 있다. 이것은 술자리 문화에서도 동일하다. 이걸 어떻게 길게 쓰지? 자, 여러분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길게 쓸 때, 자, 우리가 문단 만드는 방법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뭐 있었죠? 정의, 예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할 수 있을까요? 어, 윗사람과 대화를 할 때, 식사를 할 때, 얘가 있네요. 예시 가능하네. 그렇죠? 자, 또, 비교되죠?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는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한다. 비교대조도 가능한데요. 또, 인과, 원인과 결과? 왜 한국에서는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할까? 네, 이 말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를 찾아보세요. 한 개씩만 말해보세요. 한 개씩만. 예의. 그렇죠. 예의죠. 그렇죠. 자, 예의인데요. 여기에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윗사람에 대한 예의인데, 대화할 때, 식사할 때, 술자리 문화. 이렇게 세 개가 있네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자, 여러분의 생각을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생각 같이 하세요. 선생님은 이 예시를 우리나라와 다른 예시를 비교 대조하면서 대화에도 하나 넣고 식사에도 하나 넣고 술자리에도 하나 넣고 싶어요. 그러면 문장이 3개가 들어갈 거예요. 길어지겠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술자리 문화에서도 동일하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넣었대요. 자, 윗사람과 대화할 때, 식사할 때 한 문단. 그 다음 술자리 문화 2번째 문단. 이것도 가능하겠는데요. 자, 이렇게 어떻게 쓰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자, 그 다음에 한번 해볼까요? 한국 사람들은 윗사람에 대한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 이거는 그대로 갖다 놓고, 이것, 윗사람에 대한 예의. 자, 예를 들면, 윗사람과 대화할 때, 식사할 때, 술자리 문화에서, 아니야, 이거 지금 말하면 안 돼. 대화할 때, 식사할 때, 한국 사람들은 예의를 지킨다. 자, 직접 쓰겠습니다, 선생님.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 해볼까요? 특히, 자, 모든 예가 생각나지 않으면 한 가지를 특히, 특별히, especially 이렇게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식사할 때 윗사람이 먼저 숟가락을 들기 전까지 먼저 식사하지 않는다. 기다린다. 이거 들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자, 자리에 앉을 때도 윗사람에게 자리를 먼저 권하고 그 다음에 앉는다. 선생님 2개 만들어 봤어요. 왜냐하면 그리고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벌써 문단이 하나, 둘, 문장이요. 하나, 둘, 셋, 넷, 4개가 되었네요. 자, 그러면 자, 이것은 2번째 문단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것은 술자리 문화에서도 동일하다. 자, 이렇게 갖다 놓고 술자리 문화에서 한국이 윗사람에게 예를 지키는 방법에 여러분 뭐 알아요?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죠. 술을 받을 때 한 손으로 받지 않고 이렇게 2손으로 받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술을 마실 때 어른이 앞에 있으면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마시는 거. 네. 이런 것을 많이 보죠. 이거 한번 써볼까요? 이것은 술자리 문화에서도 동일하다. 어른이 주는 술잔은 어떻게 할까요? 한 손이 아니라 2손으로 받는다. 그 다음 뭐지? 술을 마실 때 어떻게 말해요?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마신다. 이렇게 2개 쓰면 되죠. 네. 이 2개를 연결하는 말을 이제 넣어야 되죠.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중요합니다. 자, 2가지는 어떻게 연결할까요? 그리고 넣읍시다. 그리고가 너무 많이 나와요. 또 넣읍시다. 또한 넣어도 되고요. 그래요.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정리 한번 할까요? 이처럼 한국 사람들은 술자리에서도
윗사람에 대한 예의를, 자, 마지막 동사 어떻게? 갖춘다. 자, 됐네요. 선생님 문단 2개 만들었어요. 네. 힘들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선생님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뭐 쓰지? 그 다음 뭐 쓰면 되지? 이런 것만 잘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자, 다음에 선생님 이 이야기를 해줄게요. 연결할 때, 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 자주 쓰는 표현. 아니면 문단과, 자, 2번째 문단을 연결할 때 쓰는 표현. 그 표현을 선생님이 지금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세요. 여러분 뭐 알아요? 즉, 다시 말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또한 뭐뭐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한편 우선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네. 모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거나 문단과 문단을 연결할 때 쓰는 말인데요. 그런데 자, 이거 2개는 조금 달라요. 자, 첫 번째 있는 것은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설명한 것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쉽게. 자, 그것을 부연 설명이라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말해줘도 쉽고요. 선생님이 한번 아까 한 문장을 볼까요? 이것은 술자리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예를 지킨다. 이렇게 문장을 썼어요. 뭐가 있지? 금방 생각이 안 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자, 다시 말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말을 쓰면서 술을 마실 때 한국 사람들은 한 손으로 받지 않고 2손으로 받는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자, 그런데 다음에 보이는 것은요. 자,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자, 이렇게 나열할 때 쓰는 건데요. 보통 또한 그뿐만 아니라 자, 뿐만 아니라는 문장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그뿐만 아니라 라고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는 동사 다음에 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써야 돼요. 자, 선생님 한번 예를 만들어 볼게요. 2개를 만들어야죠. 서울은요, 참 재미있는 도시예요. 대도시이다. 현대적인 모던 스타일, 네, 현대적인 대도시이다. 자, in addition, 자, 플러스, 전통을 지키는 오래된 600년 넘죠. 네, 오래된 도시이다. 그러면 이 2개를 연결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한번 써볼게요. 서울은 현대적인 대도시이다. 끝났어. 그뿐만 아니라 꼭 그 넣어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전통을 지키는 오래된 도시이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은 전통을 지키는 오래된 도시이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서울은 현대적인 대도시일 뿐만 아니라 자, 뿐만 아니라 배울 때 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배웠죠? 그러니까 문장 연결할 때는 을 뿐만 아니라 전통을 지키는 오래된 도시다. 이렇게 연결합니다. 자, 시작할 때는 그뿐만 아니라 연결할 때는 을 뿐만 아니라 자, 이 문법은 3급에서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게다가를 알려줄게요. 자, 게다가는 선생님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자, 이런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있어요. 더 있어요. 이런 그림이 있죠. 이게 게다가예요. 그래서 어제 생일 파티에 갔는데 사과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포도도 있고 케이크도 많고 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첫 번째 경우죠. 거기는 게다가 아니에요. 그냥 뭐뭐가 있다. 또 뭐뭐도 있다. 또 뭐뭐도 있다. 그리고 뭐뭐도 있다. 이렇게 돼요. 그게 첫 번째 경우예요. 우린 이거를 나열이라고 해요. 근데 두 번째는요. 자, 게다가는 이렇게 됩니다. 내가 어제 생일 파티에 가서 정말 많이 먹었어요. 사과 케이크도 많이 먹었어. 케이크를 많이 먹었어요. 게다가 과일도 많이 먹었어요. 게다가 네.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배가 너무너무 불러요. 네. 게다가의 의미는 무엇이 있고 거기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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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short form 줄어진 말이 게다가입니다. 자, 이런 말을 알면 여러분 연결할 때 꼭 쓰세요. 지금 여기에 자, 연결할 때 꼭 써서 좀 더 좋게 만들어 줍시다.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기서 안 맞는 문장 그리고 중요한 문장 이런 것을 찾아봅니다. 이게 자,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이 이제 한 문단에서 배워야 할 것은 다 알 것 같아요. 다음 글을 읽고 어울리지 않는 문장을 고르세요. 무슨 말이지? 자, 선생님하고 같이 해봅시다. 어렵지 않아요. 1. 나는 바다보다 산을 좋아한다. 산에 비해 바다는 여러 면에서 나에게 많은 유익을 준다. 유익은 좋은 점인데 산에서는 바다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스포츠와 탁 트인 풍경은 없지만 나무 사이를 지나가다가 보면 나무 상쾌함과 여유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최근 정기적인 등산과 산림욕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자, 무슨 말인지 모두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어울리지 않는 문장이 있죠. 관계없는 문장. 찾으세요. 뭐죠? 그렇지. 자, 산, 등산. 여기 산림욕은요. 산에 가면 나무와 나무 사이에서 좋은 공기가 나오죠. 그런 공기로 기분 좋게 그 공기 사이를 이렇게 걸어가는 것을 산림욕이라고 해요. 목욕하는 기분이에요. 예, 물 아니고 그 산에서 나오는 맑은 공기, 네, 그 사이에서 내 머리가 목욕하는 기분이죠. 그래서 산림욕이라고 합니다. 뭐 어쨌든 산하고 상관이 있죠. 여기에서 바다가 상관이 없죠. 찾을 수 있죠. 어울리지 않는 문장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때요? 두 번째 거. 자, 요즘 한국에서 평일 결혼식이 인기를 얻고 있다. 평일 반대말은요. 주말입니다. 자, 주말은 위켄드. 한국에서는 Saturday, Sunday,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주말이고요. 평일은 월요일부터 월, 화, 수, 목, 금요일을 말합니다. 다시 요즘 한국에서 평일 결혼식이 인기를 얻고 있다. 평일 결혼식. 보통 결혼식은 주말에 많이 하는데 예식장의 빡빡한 일정과 주차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평일 결혼식이 느는 것이다. 자, 평일. 직장인들은 대부분 평일에 시간을 내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주말에 결혼을 많이 한다. 평일에 결혼을 하게 되면 시간도 여유롭게 쓸 수 있고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렇죠. 대부분 주말에 뭐 결혼식 많이 하니까 평일에 가면 싸죠. 자, 여기서 평일 결혼식을 이야기하는데 아닌 것이 있어요. 찾았습니까? 뭐죠? 이거죠. 자, 디귿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하나의 문단에는 문장이 3개에서 5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필요 없는 문장이 들어가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꼭 지켜주세요. 필요 없는 문장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중요한 문장이 꼭 한 개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문제는 조금 재미가 없으니까 다른 거 볼게요.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흔히 사람들은 땀을 많이 흘리고 활동량이 많은 운동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한다. 자, 많이 움직이는 운동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운동기구를 들거나 아주 빠른 속도로 러닝머신을 타는 사람이 많다. 그런 사람들은 걷기나 스트레칭 이겁니다. 자, 이거요. 네, 스트레칭 같은 가벼운 운동을 시시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무거운 운동기구나 전력 달리기는 때로 몸의 근육과 뼈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부상의 위험도 따른다. 다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걷기와 스트레칭은 몸의 부담이나 부상의 위험도 적고 쉽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다면 오히려 건강에 더 유익하다. 그러므로 운동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활동량이 많으냐가 아니라 얼마나 지속적으로 하느냐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뭘까요? 5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땀 이야기? 아니죠. 가벼운 운동을 시시하다고 이거 아니죠. 무거운 운동을 하면 당할 수 있다. 이거 아니고. 자, 걷기, 스트레칭, 지속적.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 얼마나 활동량이 많으냐가 아니라 얼마나 지속적으로 하는 이거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5번째 이 문장이에요. 선생님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하나의 문단에 문장이 4개 정도, 5개 정도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문장, 그러니까 king, 왕이 되는 문장은 꼭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2명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럼 싸우죠. 하나의 문단에서도 왕은 하나예요. 그런데 왕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그 왕을 어디에 놓을까요? 지금 첫 번째 문단은 선생님 안 읽었지만 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장이에요. 중요한 문장은 가장 앞에 있을 때도 있고 중요한 문장은 가장 뒤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가장 앞이나 가장 뒤나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게 더 마음에 들어요? 어디에 있으면 중요한 문장이 더 쉽게 보일까요? 선생님 버스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버스 그림에서 앞에 보면 자, 어디로 갑니다 하고 버스 번호가 있습니다. 옆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뒤에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버스를 탈 때는 버스에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버스가 와요. 네. 그러면 그 버스 내가 탈까? 타지 말까? 그때 뭘 보고 결정해요? 그렇죠. 가장 앞에 있는 거죠. 네. 앞에 있는 중심 문장의 앞에 있는 문단이 더 쉽습니다. 자기도 쉽고 쓰기도 쉽고 쓰는 사람에게도 쉽고 보는 사람도 쉽습니다. 선생님 하고 싶은 이야기. 중심 문장이 꼭 하나 있어야 됩니다. 중심 문장이 다른 내용하고 상관없는 내용하고 2개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앞에서 필요 없는 내용은 버렸죠. 그런데 그 1개가 있을 때 앞에 둘 수도 있고 뒤에 둘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앞에 두는 습관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도 쉽고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도 아, 내가 지금 무엇에 대해서 쓰고 있다. 더 분명히 알 수 있으니까 앞에 두는 것이 더 좋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요, 내가 강조하고 싶으면요, 앞에 한번 말하고 뒤에 한번 말하고 2번 하는 방법은 있어요. 관계가 있는 2개는 2개 있어도 괜찮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분 문단이 어떻게 생겼는지, 문단의 특성이 무엇인지, 문단이라는 것은 하나의 문장하고 뭐가 다른지 잘 이해가 됩니까? 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문단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글이 뭐지?
글에만 쓰이는 특별한 표현이 뭐지? 말할 때 쓰는 것과 글 쓸 때 쓰는 것은 얼마나 다르지? 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것은 다음 시간부터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